대단히 미안한데 수정하겠습니다. 100페이지 답을 4번으로 수정하고요. 다음 103페이지 보기 기억을 6뉴턴으로 수정하고 해설을 6뉴턴으로 고쳐야 되는데 내가 암산은 2로 계산을 하고 계산은 실제 답을 만들 때는 3m/s 제곱을 만들어 가지고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다음에 수정지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직 항력에 들어가는데 마찬가지로 중요한 기본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써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갈게요. 수직 항력 하게 되면 이거 참 중요한 개념입니다. 수직 항력 하게 되면 이것은 108페이지가 되겠는데 이게 면이 나오게 되면 주어입니다. 면이 외력에 대해서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 면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작용 반작용을 했었는데 작용 반작용을 그대로 적용할 겁니다. 그래서 면이 외력에 대하여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작용 반작용으로 표시하게 될 텐데 수직 항력으로 표시를 하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떠한 물체가 2kg이 존재한다 했을 때 수평면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요 방향으로 20뉴턴을 적어주면 돼요. 왜? 면이 수직으로 떠밀어주는 힘을 표시하기 위해서 중력이 필요하고 이 중력도 외력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물체가 정지다 하면 평형의 이해이기 때문에 요렇게 얼마 20뉴턴이 작용하게 되는데 면이 수직으로 외력에 대해서 20뉴턴이 작용하는 현상, 이것을 우리가 수직 항력이라고 하죠. 만약 예를 들어서 면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다가 어떤 물체가 mkg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은 이것을 이렇게 힘을 작용을 했을 때 이 면이 밀리지 않으면은 이 면이 수직으로 밀어주는 힘만 따지니까 중력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을 지금부터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면이 외력에 대해서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을 수직 항력이라 하는데 이것은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직 항력은 평형의 예인데 평형하면 나와야 됩니다. 물체가 몇 개? 이것은 반드시 한 개가 돼줘야 돼요. 주어 목적어가 교환이 되지 않더라를 그대로 적용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이 외력에 대해서 중력도 포함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 중력을 포함한 모든 힘을 우리가 뭐라 하는 거 하게 되면은 수직에 대해서 나타내겠다 하는 겁니다. 자, 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물리를 처음 하는 학생, 특히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어떤 시험을 준비하든 간에 이러한 기본 개념을 문턱을 없애기 위해서, 문턱 어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니까 이런 정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쉽게 접근하려고 예를 다양하게 들었습니다. 수평면에 정지한 상태 하면 빨리 나와야 됩니다. 평형. 크기 같고 방향 반대. 그러면은 2kg이 존재했을 때 중력이 20뉴턴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 물체가 정지이다, 나와라, 평형이다, 크기 같고 방향 반대다. 그러면은 면이 수직으로 밀어주는 힘은 하는 겁니다. 얘가 정지하려면은 그러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위쪽으로 요렇게 20뉴턴이 있어주면 되는데 이름해서 수직 항력이라 하고 기호를 N이라고 적더라 하는 겁니다. 아니, 적자입니다. 약속입니다. 자, 해서 수직 항력 20이다 라고 표시하게 되는데 간단하게 너무 쉽기 때문에 예를 막바로 들어보겠습니다. 108페이지 예를 들어서 5kg 있다라고 하게 되면 요 방향으로 적어요. 중력을. 내가 사용하는 중력과 속도 G값은 항상 10이에요. 여러분들 시험 칠 때도 10이니까 그러면 50뉴턴일 것이다. 그런데 정지니까 평형이다, 빨리 나와야 되고요. 크기 같고 방향 반대다 하는 겁니다. 해서 요 면이 수직으로 밀어주는 힘이 얼마냐 하게 되면은 그냥 50뉴턴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직 항력의 크기가 50뉴턴인데 본래 힘은 벡터 아닙니까? 그래서 방향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수직 항력은 방향을 표시하지 않아도 면이 수직으로 밀어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표시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나중에는 다양하게 문제를 출제하게 되는데 그렇게 출제될 수 있는 유형을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빗면하게 되면은 이미 앞에서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질량 m이 존재하고 이 m에 의해서 중력이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각도 세타라고 하게 되면은 벡터 분해를 하게 되는데 워낙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나오게 될 텐데 빗면을 따라 내려가려는 힘이 mg 사인 세타고 마찬가지로 이 물체가 면을 수직으로 누르는 힘이 mg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수직 항력 N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벡터 분해한 요 성분만큼 면이 수직으로 밀어준다라고 표시를 하죠. 그래서 수직 항력이 mg 코사인 세타, 면이 수직으로 누르는 것만큼 떠 밀어준다라고 표시하고, 요것을 이제 자주 고난이도로 문제를 내면 어떻게 내는 거 하게 되면은 이 물체가 정지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내려가지 않는다면 요 크기만큼 요렇게 존재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의 크기를 운동을 방해하려는 힘이다. 조금 이따가 배우겠습니다. 마찰력으로 표시를 하겠는데 마찰력 공식을 적용해가지고는 다 틀려버립니다. 해서 정지 상태다 하게 되면은 평형이 빨리 나와달라 하는 겁니다. 요런 유형. 그래서 수직 항력 N을 표시해봐라 하게 되면은 요렇게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mg 코사인 세타다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이렇게 연습을 했던 이유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유형이니까 이렇게 수직 항력을 간단히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봤다 하는 겁니다. 109페이지가 되겠는데요. 거기에 설명이 있겠지요. 그래서 다시 수직 항력을 한 번 더 볼게요. 이것은 저절로 나중에 되니까 가보겠습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중력 이외의 실제로 지금부터가 여러분들이 이제 응용되고 적용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부끄러운데 평형이라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2kg 있다 하게 되면은 자동입니다. 그냥 중력 20N인데 중력 위의 힘이 5N이 작용해버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도 얘가 맨을 뚫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정지지요. 그러면은 평형이라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번에는 여기서 요 면이 수직으로 떠 밀어줘야 할 수직 항력이 중력만 표시하는 게 아니고 전체 평형으로 보기 때문에 얼마냐 하게 되면은 25N으로 표시할 수 있겠더라 하는 겁니다. 자, 앞에서 배운 거 전부 다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외력을 위로 작용해 볼게 하는 겁니다. 들어볼게. 들어봤을 때 2kg이 그래도 안 움직입니다. 정지지요. 평형이라 볼 수 있다고. 그러면은 중력 20인데 얘를 5로 들어주고도 전체 개가 뭐냐 하게 되면요. R자가 0이 되기 위해서는 이 면이 얼마를 밀어줘야 되는가 하게 되면은 얼마나 하게 되면은요. 5를 빼버리는 것과 똑같지요. 그래서 여기서 15N의 수직 항력이 생기더라 하는 겁니다. 한 번 더 우리 벡터 분해 배워봤으니까 벡터 분해를 그대로 적용해 볼게요. 그러면은요. 다양하게 이용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다른 종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용해 볼 텐데 외력 10이다 라고 했을 때 빨리 딱 나와야 돼요. 각 나왔지요. 각 나오면은 수평 성분과 수직 성분으로 빨리 벡터 분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0 코사인 30, 10 사인 30, 코사인 값, 사인 값 빨리 대입하시면은 답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10루트 뭐야? 5루트 3이 되겠고요. 이것이 5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수직 항력을 구하라 하게 되면은 수직 성분만 따지기 때문에 이거 놔놓고 요 성분만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했던 바와 같이 면의 수직 항력은 15가 되겠고요. 자, 얘가 만약에 마찰이 없다 가정하면 배웠으니까 자, 5루트 3N에 의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얘가 수평으로 운동을 한다는 것인데 이때는 요거와는 관계없습니다. 운동에 관련된 힘이니까 운동에 관련된 힘 요것만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PPT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빨리 벡터 분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연습했던 바와 같이 벡터 분해가 안 되거나 벡터 합성이 안 되면은 진도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리학 2회 기본에 뭐가 나오는가 하게 되면은 벡터 분해 합성이에요. 자, 분해하니까 5루트 3 이렇게 막바로 전 적어버립니다. 나중에. 마찬가지로 수직 성분이요. 그래서
수직 강력을 표시하십시오 하게 되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15 적어주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실전 문제 일반 물리학에서는 어떤 걸 다루는가 하게 되면은 되게 조금 복잡하게 다루게 되는데 이렇게 달아버립니다. 어떤 물체가 존재하고 여기에 면이 존재한다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먼저 해볼게요. 요 방향으로 4N을 가했습니다. 면이 안 밀리기 때문에 이 면이 수직으로 밀어주는 수직 강력 N이 얼마냐 하게 되면 얼마요? 4 이렇게 적어버리면 된다고. 그런데 학생들이 얘가 2kg이다 하게 되면은 요 방향으로 20N이니까 중력이 수직 강력이잖아요를 대비하기 위해서 내가 외부의 힘이 있는 걸 연습을 시켰죠. 마찬가지로 이것을 수직 강력이라 하면 안 돼요. 틀립니다. 이것을 보기로 주지요. 질량 M이므로 수직 강력은 mg이다 라고 하면은 예 나옵니다. 그러한 함정을 꼬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어렵게 해볼까요?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제 문제 일반 물리학 책에 나옵니다. 이것을 이렇게 힘을 가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놓고 힘 F를 가했는데 각도 세타를 준다고요. 그러면은요, 잘 보십시오. 이것을 요 성분과 요 성분으로 분해할 수 있어요. 분해한 다음에 요 성분만이 수직 강력이고 그러면은 중력과 어렵습니다. 요 성분은 방향이 반대지요. 중력과 요것은 방향이 반대지요. 그러니까 실제 가속도 운동을 계산해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해서 더 이상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임용 물리학과 물리 선생님 했을 때 임용고시에 자주 달아지는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